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조선과 춘천 중도 유적의 관련성 연구로 오순재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오순재 박사입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이 고조선과 춘천 중도 유적의 관련성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중도 유적이 맨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저는 여기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뭉친 단체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제야 사학자로 이렇게 운동을 꽤 많이 했는데 보니까 이제 저로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뭐 투쟁력도 없는 이런 분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백제문화연구회 한종섭 회장하고 둘이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김 박사님이 끄트머리에 이렇게 딱 차고 앉으셔갖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따지는 건 뭐냐면은 제가 독립운동사도 이렇게 관심 있어서 보지만은 이렇게 순수하지 않으면은 길게 못 갑니다. 그래서 이권이 딱 개입되거나 뭐 어떤 명예를 이렇게 딱 생각하면 절대로 민족운동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자들하고 그 후배들하고 저희들이 돈을 걷어서 이렇게 했고 사단법인을 만들어도 누구한테 공무원들이 돈 준다 그래도 우리는 안 받았어요. 왜? 코 깨서 일을 못 하니까요. 할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늘 저기 했는데 요번에 이제 부탁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그런 것들을 축약을 해서 급하게 제가 이제 내년에 한 13권 정도를 발간할 건데 그쪽에서 이제 언론 자료를 빼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조선에 대한 걸 약간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빼고 서쪽 경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고조선하고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 이제 전국 시대의 연나라하고 제나라의 관계를 보면은 산용을 공격한 게 나옵니다. 제나라 황공이 굉장히 이제 셌을 때죠. 연나라를 도와서 이제 올라간 루트를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중국 학자가 이렇게 비정해 놓은 겁니다. 이 루트로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 산육 너머에 아마 고주소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지금 연나라가 지금 요하를 넘어서까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연나라라는 나라를 갖다가 비유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강국이 아니다, 약국이다. 그런데 그런 약국이 저쪽까지 먹어버리면은 뭐 초나라 같이 진나라 같이 무지무지하게 큰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천이 딱 했던 얘기들 그 다음에 중국 정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갈석산 여기까지를 대부분 다 비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나나 유역까지로 보는 것이 맞을 거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요 한가람에서 나온 사기 거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보고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중국 이제 지도 고지도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만리장성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산해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갈석산이 돼 있고 창여라고 제가 써놨죠. 그다음에 이쪽 밑에는 천진입니다. 저 위에는 북경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의 진시황의 그 만리장성의 끝이 바로 이제 갈석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나나 유역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을 한번 보시면은 요게 요거는 이제 그 나나를 갖다가 이렇게 그 바이두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수경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저 위에 삼장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그 열수, 그래서 이제 뭐 열량이라고도 나오고 산해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삼장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수라고도 돼 있고 수경주에선 그 다음에 여기 나나가 쭉 흘러내와서 이제 갈석산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가 노령, 우리가 이제 영평부로도 저기 얘기가 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위만이 그 이렇게 달아났을 때 그쯤에 이렇게 그 거론되고 있는 그 사기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 이렇게 쭉 보면은 그 한나라 초기에 그 너무 멀어서 뒤로 물러섰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요동세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저기 지역이 유림관인데 지금 유림은 지명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관은 없어요. 그 이제 왜냐하면 산해관이 워낙 그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 산해관 앞에 흐르는 그 앞에 흐르는 것을 석화를 폐수로 받지 않느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단은 이렇게 쭉 찾아서 한번 비정해 본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중국 학자들이 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취합한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비정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뭐 그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저기 그 윤내원 씨가 이제 비정해 놓은 위만조선의 지역이고 여기가 창해군이 이렇게 보이고 그분은 이제 갈석산 이렇게 만리장성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요게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학계에서 평양의 낙랑군설, 요게 이제 한사군설이라고 설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뭐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성묘에 대한 지금 여기 중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지성묘입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에 대한 분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인돌이 나오는 것인데 이 고인돌의 특징이 이 요하의 서쪽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동 지역에서 고인돌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 기원에 대한 문제인데 요게 대개성묘, 대석계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석관묘입니다. 우리가 석관묘 또는 석광묘. 근데 이 위에 보면은 뚜껑이 있거든요. 근데 그 뚜껑돌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바닥에 딱 붙어 있죠. 예,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큰 저기 대석계묘. 그러니까 큰 돌을 덮은 거다. 뚜껑을 큰 돌로 사용한 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허옹림이라는 중국 학자는 이것이 바로 이제 고인돌의 기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뭐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 그 사진입니다. 요게 이제 계주시에 있는 요게 이제 석계묘의 요것이 이제 전형적인 지성묘죠. 이게 제가 찍은 건데 해성에 이 산 꼭대기 이렇게 야산 위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딱 이렇게 돼 있는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저희 아들하고 여기 둘이 들어가도 이렇게 남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지성묘다 이렇게 볼. 어떤 분들은 그
저기 막 재단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북한 거고요. 요게 이제 황대성 토성이라고 요게 토성이 있어요. 근데 토성 위에 이렇게 고인돌이 있습니다. 요 고인돌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고조선 시대의 토성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 고조선 시기보다도 훨씬 그 앞선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고인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1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남한 지역의 유명한 화순 지성묘, 그 다음에 고창의 지성묘, 그 다음에 전형적인 고인돌, 굉장히 큰 고인돌이죠. 강화의 부근리 고인돌,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거론되는 이 춘천 지역은 맥족, 그러니까 맥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족이 과연 어디 있었을까? 그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왕홍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군인데, 그리고 조선이잖아요. 고조선이죠. 이 그 후예들이 신라죠. 고래, 고구려, 남북옥조, 동북구려, 맥 모두가 단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군의 핏줄이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고,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세종실록 지르지에도 그런 거로 볼 때 이들이 단군의 한 갈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종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동사에서 여러 소국들이 있는데 대국은 6개고 작은 나라는 19개였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맥, 옥저, 비류, 낭랑 편에 뭐라냐면 모두가 부여라든가 예맥이라든가 비류, 옥저들이 모두 단군에서 나왔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으니 그 기원이 멀다.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은 졸본, 말갈, 부여 모두가 이제 다 그렇고, 동옥조도 그렇고, 남옥조도 그렇고, 북옥조도 그렇고, 또 예하고 맥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동쪽은 예가 되고 서쪽은 맥이 됐다. 이 동쪽은 지금의 이제 강릉, 맥 쪽은 지금의 이 춘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군의 후예라는 것을 쭉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알아보도록 하는 거는 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이족 하는데 이 고이라는 것은 특이하게도 대부분이 산동 지역에 이렇게 비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고이만큼은 동북쪽, 지금 요소 지역이죠. 거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서에 보면은 뭐냐면 고구려는 본래 고죽국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이라든가 고죽국이 이 요소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삼국지 이 동이전에 고구려조에 뭐냐면 장례를 성대하게 지냈는데 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들어 척석총을 썼다는 얘기죠. 그거를 여기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이제 그 문화를 보면은요, 특히 이제 6200 BC, 6200에서 BC 5200 사이에 있었던 흑융한 문화 중에서 백음장한 유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적석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석간묘도 나와요. 그리고 홍산 문화에도 우리가 계단식 적석총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고조선으로 생각되는 이 하가점 하층 문화, 여기에서 뭐가 나냐면 돌성이 나옵니다. 석성. 근데 이게 쭉 깔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심지어는 고구려의 그 치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자점 석성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치가 나오고, 또 성자산성 같은 경우는 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따가 토론할 우리 전 작가하고 저하고 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 정말 잘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수맥이 있습니다. 대수맥은 뭐냐면 큰 강가에 있었던 이 맥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어디냐면 압록강가겠죠. 요건 이제 집안 쪽인데, 집안은 이제 국내성 지역이죠. 근데 그 국내성도 절개를 했어요. 절개를 했는데 석성 밑에 토성이 나와요. 그래서 고구려 이전에
토성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이 고구려 이전에 이 적석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족은 주로 돌 무덤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소수맥입니다. 그래서 통화라든가 아니면 환인, 이 지역으로 흐르는 그 강가에 있는 것. 요거는 이제 통화의 유명한 만발바자 유적입니다. 요 적석총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환인에서 나오는 적석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양맥이라 그래서 주로 이제 신빈하고 본계 지역에서 나오는 건데, 요것 또한 이제 지성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이 보면은 거의 비파용동검에서 태화된 아마 이제 세용동검 같이 생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졸범부여를 보겠습니다. 고구려가 맨 처음에 그 발생한 곳이 어디냐면 졸본 지역이거든요. 환인 지역에 보면은 그 강 건너, 압록강 건너, 지금은 북한입니다. 가볼 수가 없죠. 거기에서 이런 그 적석총이 강가에서 나오는데 생긴 모양이 전방후원분이에요. 그 위에서 보면 여기가 네모나고 여기가 동그랗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게 임진강변에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임진강변에 있는 것은 파괴된 것도 있는데, 파괴되지 않은 거는 제가 이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서 보존을 했죠. 그 성곽도 그렇고 호로고로성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발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 초기의 거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요거는 이제 고구려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이전에 아마 졸본부여가 아니겠느냐. 졸본부에서 고구려 초기까지 아마 이 사용됐던 무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인데 요거에 환도산성이거든요. 이게 작게 해서 그런데 이 전체가 다 고분군입니다. 산성화 고분군이란데 그걸 이제 확대해 본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장수왕릉으로 생각되는 장군총, 요거는 이제 광개토대왕릉으로 보고 있는 태왕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쭉 말씀드렸던 그 유적의 분포도입니다. 자, 맥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죠. 춘천 지역. 요거는 제가 하천을 쓰면서 하천변의 유적만 이렇게 추려서 표시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강변 쪽에 굉장히 많은 유적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요 천전리 유적이고, 그다음에 여기 중도 가면은 이 적석총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2기가 있는데 이미 발굴이 됐죠. 그리고 지금 요게 맥둑입니다. 이 지역을 제가 조사해 봤는데 여기가 이제 왕대라는 데고, 이게 볼록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여기가 지키는 데예요. 보루죠, 보루. 그리고 여기가 토성이에요. 근데 여기 잘려 버렸는데 이게 쭉 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논을 하느라고 다 몇 건데 이 위로 보면 붙어요. 그리고 위쪽 이 뒤쪽도 다 조사를 했거든요. 수리봉도 여기에 산성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도 유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지역,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은 여기가 우두산이고 우리가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이 밑에입니다. 중도. 여기는 이 지역이 바로 맥국의 센터로 볼 수 있고, 아까 보신 것들이 이 강변 쪽, 여기가 이제 맥둑 지역입니다. 율문천이라고, 요건 지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요거는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중도, 오늘의 이제 그 메인 포인트인 중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도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중도, 여기 하중도인데 실제로 일제시대 지도, 그 댐을 막기 전에 일제시대 지도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면 신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게 강변 마을이죠. 양쪽에 이렇게 소양강하고 북한강이 요 밑에서 만납니다. 여기를 막은 게 이제 우리가 댐이죠. 이게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섬 아닌 섬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 됐어요. 저렇게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 지역에 보세요. 유적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도, 그러니까 여기는 강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신 홍수가 나면은 거의 이제 물에 잠기죠. 뭐하고 똑같냐면 여의도하고 똑같아요. 우리 어릴 때 여의도 물 잠기는 거 우리 구경하러 많이 갔거든요. 이게 그냥 잠겨버려요. 여의도 비행장이었는데 그게 그냥 잠겨버립니다. 여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 전 작가가 이렇게 찍은 그 당시에 발굴했을 때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찍은 건데 특이한 게 여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있고 유적이 있고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이걸 이제 묘역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의 거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묘역식 지성묘가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이 거론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뭐라고 써 있어요? 묘역 고인돌. 근데 이건 원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형 묘역 고인돌. 이건 장방형이에요. 이렇게 네모나요. 이걸 뚜껑을 열어봤어요. 요거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뭐냐면 석관묘죠. 예. 여기 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석관이. 여기도 보면 뚜껑을 열었더니 여기는 이제 큰 판석을 이용한 걸 여기는 돌로 쌓은 거예요. 그게 다를 뿐이에요. 똑같이 석각이 드러나요. 요건 석관이고 요건 석곽이에요. 뭐가 틀리냐? 석관은 시신만 넣는 겁니다. 석곽은 약간 넓게 해서 부장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틀리다라는 걸 보고 요거를 쭉 보니까 원형, 방형, 장방형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소관의 거를 보면은 석곽, 석관 이렇게 다 나와요. 뭐 위석도 나오고 근데 이건 뭐 위석도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게 지상식이냐 지하식이냐 근데 이것도 보면은 지상식도 있고 지하식도 있고 반지하식도 있고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연구할 게 많은 그 유물유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은 여기도 똑같죠. 이렇게 쭉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골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파형 동거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이 묘역식이죠. 이렇게 원형 묘역식 이거를 딱 열었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이렇게 청동검이 나오는 거예요. 비파형 동검이. 그 다음에 주거지를 발굴했는데 여기서 뭐가 하느냐 비파형 동검만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쪼가리죠. 요 두 개를 붙인 게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요건 다른 주거지예요. 다른 주거지인데 여기서 이 선형동부 요게 뭐냐면 부채처럼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주머니처럼 돼 있고 줄이 쭉쭉쭉쭉 가 있는 그리고 건파두식이 뭐냐면 우리나라 비파형 동검은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손잡이 뒤쪽에 이렇게 연결하는 걸 건파두식이라 합니다. 그게 여기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묘역식 분묘가 도대체 어디서 발생이 됐느냐 이걸 우리가 따라 올라가야 돼요. 제일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BC 6200년까지 올라가는 흥룡화 문화의 백음장한 유적. 여기서 원형 돌무지는 적석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죠. 이 안에는 적석총입니다. 아주 비슷해요. 요게 시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요게 전형적인 적석총이에요. 요게 백음장안에서 나오는. 요 뒤를 이은 게 뭐냐면 홍산문화예요. 홍산문화는 BC 4700에서 3000년까지. 이거는 대형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무너져서 그렇지 이게 계단식입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요동 지역에 우리 요동반도 끝자락에 보면 대련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게 적석총을 보면은 지금 요 뚜껑돌이 크죠. 그리고 이렇게 쫙 묘역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강상무덤인데 여기 직접 가봤어요. 여기 문을 안 열어주는데 살짝 그 가이드가 거짓말을 해갖고 문을 열어줘갖고 들어가서 사진을 막 찍어대니까 지키는 사람이 그 의심을 갖고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달아났는데 막 쫓아왔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센터에 큰 이렇게 무덤이 있고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무덤들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서는 유물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빈약했어요. 그래서 아마 순장 무덤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공동 발굴했습니다. 근데 발굴 보고서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고조선 거로 딱 발표하는 바람에 지금은 공동 발굴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도리어 우리보다도 이 자료를 못 얻어요. 중국 쪽에서 안 주기 때문에. 근데 요 연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BC 15년 15세기까지 올라오고 여기 BC 9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묘역식 지성명.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건 지성명 고인돌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동 지역의 그 뭔데 아까 뭐라 그러냐면 대개성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본계에서 나온 건데 이게 쭉 깔려 있죠? 이게 묘역식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뚜껑돌이 다 이제 요건 이제 뚜껑돌을 지금 다 제낀 건데 뚜껑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거를 뚜껑돌을 치우면 요만한 게 나온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게 있고 북한은 어떠냐? 요거는 고인돌로 분류가 돼 있어요. 요건 침천리형 고인돌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 사진으로 돼 있는 게 있어 갖고 이제 뚜껑돌을 치웠을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석관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똑같죠? 예. 우리 중도 거랑 똑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다른 것들 평남 쪽에 평성시라고 거기서 나온 것들. 요거 요렇게 돼 있죠. 고인돌이에요. 완벽한 고인돌인데 이걸 저 뚜껑돌을 치웠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묘역식 동그랗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거는 뚜껑이 붙어 있어요. 땅바닥에. 지금 중도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뚜껑돌을 치우니까 요런 길다란 석곽이 나오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을 쭉 쌓았고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요건 남한입니다. 요거는 지금 중도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돼 있고 큰 돌로 덮여 있어요. 근데 지성묘로 분류돼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진주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진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진주 요거는 가호동 거고 요건 이공리 건데 이공리 거를 보시면은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형이죠. 여기는 동그랗게 원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뚜껑을 덮어놨고, 예. 근데 이걸 지성묘로 분류하거든요. 근데 지성묘는 이렇게 뚜껑이 커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조그맣죠. 조그맣한 데가 있어요. 이거는 석광묘예요. 근데 여기는 지성묘로 분류했거든요. 지석이라는 건 커야 돼요. 우리가 아까 보셨죠? 어떤 거냐면 이렇게 큰 돌이 올라가줘야 돼. 이렇게. 이게 올라가줘야 돼. 이게 이제 다른 지역이거든요. 아까는 이제 우리가 본 게 이 지역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김해께 나오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지성묘입니다. 근데 지자체장이 이걸 건드렸어요. 이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쫙 묘역이 깔려 있는데 이걸 정비한다고 다 걷어냈어요. 여기 비스무리하죠. 예. 그랬고 근데 이 안에서 뭐가 하냐면 목관이 나오면 목관. 특이하죠. 예. 근데 요거는 사천이에요. 근데 여기 원형이잖아요. 여기도 원형이고. 그리고 요거는 화순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뚜껑돌이 하나가 아니라 이것처럼 통짜가 아니고 이렇게 한 두세 개 돼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어떤 거는 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 네 개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은 유적인데 건드리는 바람에 실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위치 그대로 그리고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확 걷어내 갖고 그 아까 보니까 뭐 비닐 하우스에다 집어넣었는데 참 한심한 거죠. 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 나온 유적 유물 중에 비파형 동검하고 선형 동부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요게 파란색이 비파형 동검입니다. 요 빨간색이 세형 동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 비파형 동검이 퍼져나가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게 이제 춘천 중도에서 나온 그 비파형 동검에 부러진 거. 아까 조그만 거는 빼고 조그만 것도 있는데 요게 이제 전형적인 비파형 동검만 보겠습니다. 이게 12대 영자 이거 조양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양에서 나온 이도하자 유적 비슷하게 생겼죠. 예, 요 끝에가 빼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강상두적 요게 아까 적석총 대련에 있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 대련 지역에서 나온 거. 요거 거의 비슷합니다. 요건 심양에서 나온 거예요. 정과하자 유적. 근데 요거는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거의 후신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발굴한 분들은 요거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영동부를 보겠습니다. 이게 춘천 중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의주 신의주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속초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영흥에서 나온 거예요. 함흥 쪽에. 네, 여기서 나온. 근데 여기는 보면 줄이 쭉쭉쭉쭉 이렇게 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여기 대련의 윤가촌. 여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비슷하죠? 네, 제일 가깝습니다. 나머지 거는 이건 너무 많아요. 이 쌍방유적이거든. 이거 연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대련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조양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서풍, 요건 이제 길림 쪽인데, 여기도 보면은 줄이 한 4개 정도 되죠? 요거하고도 비슷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촘촘히 되어 있고, 이건 넓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건 서풍 쪽에 있는 거, 이거 같은 겁니다. 여기는 2줄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2줄입니다. 요거는 요양에서 나온. 이렇게 이제 선형 동굴에도 공부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비교를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연대도 계속 비교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고조선과 이 춘천 중도 유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비파형 동검의 그 표시 유물은 제일 중요한 게 조양, 이건 요소 쪽입니다. 조양의 12대 영자 유적하고 요양, 이건 이제 만주 쪽이죠. 요양의 이도하자 유적. 그 다음에 대련, 그 요동반도 남부의 강상, 윤가촌 이런 데가 또 심양의 특히 정가화자 유적 이런 데에서 나오는 이 비파형 동검하고 이 중도에서 나온 거하고 굉장히 직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같이 나온 게 뭐냐면 선형 동부인데 아까 보신 거 그 도끼죠. 이게 보면은 쌍방에서 나온 BC 10세기 하고 이도하자에서 나오는 BC 8세기 이런 것들하고 형태가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비파형 동검 유적 중에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야 봐야 되는 게 어디냐면 여수 겁니다. 이게 이제 고인돌이죠. 이걸 뚜껑돌을 치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묘역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냐 비파형 동검이 아주 때로 나타나요. 근데 이게 전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BC 6세기에서 4세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춘천 중도하고 이렇게 보여.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여수 원래동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요건 뚜껑돌이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거예요. 딱 치웠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묘역식으로 나타나죠. 아주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건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는 BC 4세기에서 3세기. 그러니까 중도라는 데가 얼마나 중요한 유적이고 그거를 연구할 게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걷어치워 갖고 우리가 기댈 때라가는 발굴 보고서 하나예요. 근데 그 발굴한 사람이 과연 진실대로 했느냐 하는 것도 퀘션 마크가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춘천에서 나오는 비파형 동검, 선형 동부, 건파두시 이런 것들이 요동 지역의 고조선 지역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의 후예였다. 그거는 아까 역사 여세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연원이 적어도 BC 6세기에서 5세기까지
올라간다. 그렇다면은 맥국이라는 것이 삼국 초기에 있었는데 그것의 발생은 BC 6세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삼한시기죠. 그렇다면은 삼한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이 어디냐면 부여 성공리 유적이에요. 이것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쭉 퍼져나간 건데 특히 아까도 보셨죠? 여수 쪽에 원래동, 정량동 여기서 나오는 묘역식 지선묘하고 비파형동검 이거하고 맞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시기에도 이 맥국은 이 북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막강한 세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춘천 중도 유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고조선 하구의 모든 것을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유적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는 절대 오버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부할 것도 너무 많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보시면 막 다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여기는 거론할 게 너무 많아요. 왜? 고구려 유적도 나오거든요. 백제 유적도 나오거든요. 맥국 유적도 나오거든요. 하나도 공부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 단초를 푸는 게 뭐냐? 중도 유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도 유적은 맥국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나가 썰렁하더라도 절대 썰렁하지 않다는 거를 저는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다. 그리고 추 발표하는 분들도 정말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바로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백제문화연구회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전성영입니다. 오순재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질문은요. 주류 고대 사학계의 견해에 대한 문제점인데 특히 고조선에 관한 주류 고대 사학계의 그 인식 문제입니다. 지금 그 고조선의 영역을 주류 고대 사학계에서는 지금의 요하를 기준으로 동쪽, 요동까지만 인정하고 있죠. 요소까지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요소 지역에는 고인돌이 없다는 거. 근데 고조선의 표지 유물 중에서 고인돌도 있지만 비파형 동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파형 동검이 요소 지역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를 대냐하면은 요소 지역에서 나오는 비파형 동검을 그 오은이나 근풍의 같은 중국 학자들은 고조선이 아닌 북방 유목민족인 산융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이문 교수나 적덕방 학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예맥 그리고 고조선의 유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우리한테 유리한 이문 교수나 적덕방의 견해를 안 받아들이고 고조선이 아니라 산융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그 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가지고 요서 지역과 고조선 간의 그 관계성을 굳이 끊어버리냐는 얘기. 이 부분 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교수님 발표하시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묘역 고인돌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2014년부터 한 5년 정도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공동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5년 동안 공동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두 가지 국가 비용으로 진행되던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조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굉장히 많이 요소 지역, 요동 지역 그리고 일본 이렇게 다녔었는데 뭐 요소 지역은 그 수십 번을 갔었죠. 그 기간 내에 2014년과 2015년 제가 알기로는 그 두 해에 이 춘천 중도 유적의 발굴 조사 현장 설명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 저는 이제 두 번 다 와서 현장을 보고 유적 유구들 다 보고 유물 보고 사진도 찍고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그 현장 설명회
참여했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요. 발굴 관계자들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고인돌이 170기가 나왔다. 이게 고인돌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고인돌이 아니에요. 요소 지역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봤던 유구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홍산문화에서 나타나는 적석총과 석관묘가 같이 결합되니까 적석석관묘라고 하죠. 아까 그 교수님 보여주신 사진 석관을 만들고 그 위에 돌로 쌓아서 만든 이제 적석석관묘. 제가 보기엔 오히려 거기에 더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요소 지역에서 너무 많이 봤는데 여기서는 이걸 고인돌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 해 12월에 제가 또 이제 그 고조선 연구소의 연구팀에서 고고학자 세 분하고 이제 저하고 네 사람이 규슈 지역의 고인돌을 조사하러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이제 그 고조선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이끄는 분이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복기대 교수님이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약속 장소에 저하고 복 교수님하고 둘이 먼저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왜 중도에서는 나온 유구를 보고 왜 저거를 고인돌이라고 하나요? 제가 볼 때는 석관묘와 적석총 결합된 유구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복 교수님이 대답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이번에 조사에 동참하는 두 분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전문가니까는 두 분한테 직접 물어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둘이 도착하셨는데 그분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 우장문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고인돌 연구로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의 이동희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고인돌 논문 굉장히 많이 쓰고 고인돌 전문 연구가셨죠. 똑같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동희 교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중도 유구의 경우에는 가운데 이제 고인돌 형태의 유구가 있고 그 유구 주위를 묘역을 돌로 쌓아서 이렇게 묘역을 표시했기 때문에 묘역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유구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보기에는 고인돌이라기보다는 석관묘에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리고 묘역이라고 쌓은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적석총 같다.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옆에 계시던 복기대 교수님이 만약에 중도에 있는 이런 유구를 고인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요소 지역에는 수없이 많은 고인돌이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그 저거를 고인돌로 봐야 되는지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적석석관묘에 더 가깝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인돌을 구분하는 관점이나 어떤 기준을 좀 제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거를 뭐 복기대 교수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정식적인 토론의 자리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제 그 뭐 이렇게 깊은 생각 없이 이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상황에서 이제 전문가 중에 한 분은 고인돌보다는 요소 쪽에 적석석관묘와 가깝다는 그런 이제 의견을 내셨던 거니까요. 만약에 이 중도에 있는 이 묘역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를 그 홍산문화의 유구와 어떤 그 연관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요한 문명과 고조선과는 직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순재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료에 제가 썼는데 이제 원형 석권 유구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정식적으로 고고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석권이라는 게 중국 학자들이 이제 그 요소 지역의 석관묘 적석총을 조사하면서 매번 나타나지는 않는데 간혹 나타나는데 석관묘나 이제 적석석관묘 주변을 이렇게 둥그렇게 돌로 띠를 두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석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돌로 뭐 울타리를 쳤다든지 뭐 우리 뭐 이런 의미인데 근데 이제 이게 그래갖고 이제 제가 명칭을 이제 임의적으로 원형 석권 유구라고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명명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요소 지역에서 많이 봤죠, 제가. 그 우화령 유적에서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몇 번 더 봤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록은 안 해놨습니다만. 근데 이게
중도 유적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발굴 관계자들이 설명해 주셨던 그 묘역 고인돌에 물론 이제 돌이 다 채워져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은 가운데 그 무덤방과 주변을 원형으로 둘로 이렇게 쌓았는데 그 사이는 이제 비어 있는 그건 이제 원형의 돌 띠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형 석권 유구라고 본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몽골에서도 보인다는 거죠. 그 사슴돌 유적, 그러니까 그 무릉에서 흡속을 가는 그 사이에 이제 사슴돌 유적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그 적석총 유적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원형 석권 유구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몽골의 이제 그 어디죠? 하라오름, 그러니까 몽골 제국의 수도 하라오름 근처에서 북쪽에서 또 그 흉노의 고분군을 봤는데 그 무기단식 적석총들이 있는데 거기도 또 그 안에 원형 석권 유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흥미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도에서도 나왔죠. 요소 지역에도 있고 몽골에도 있고. 근데 그 몽골에 있는 거는 그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그 사슴돌 유적에 만든 주체를 그 어떤 민족으로 보느냐 뭐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지금 상황에서 추정을 한다면은 몽골 민족이나 흉노나 이런 민족들의 유적에서도 원형 석권 유구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오 교수님 그 논문에서 알게 된 건데 마산의 진동 유적에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건 전형적으로 가운데 석관묘가 있고 주위를 석권으로 둘른. 그래서 이게 복귀대 교수님한테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요소 지역에서 이 원형 석권 유구의 시원은 어디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 흑융화 문화의 배금장한 유적이라고 아까 오 교수님 설명해 주신. 그렇게 되면 이 원형 석권 유구의 시원이 지금부터 8,000년 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형 석권 유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요하 문명에서 그 돌과 관련된 뭐 석관묘, 적석총 그리고 원형 석권 유구 이런 것들이 고조선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다시 몽골이나 흉노한테도 전달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그 상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재 신채호선 선생이 자신의 그 저서에서 그 조선상고사에서 내용 중에 보면은 제2편 수도의 시대 제1장 고대총론의 조선민족의 구별에 조선족이 분화하여 조선 선비, 여진, 몽고, 퉁구스 등 종족이 되고 흉노족이 이동하여 분산하여 돌궐, 헝가리, 터키, 핀란드 등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조선상고사를 보고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 특히 고대사에 대해서 답답했던 것들이 많이 풀리고 해소가 됐던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막 흉노가 우리랑 관계가 있고 터키, 헝가리가 어떻게 우리와 관계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그리고 요소 지역도 넘어서 몽골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흉노의 유적에서도 나오고 이러면은 이게 만약에 요하 문명에서부터 시작된 이 유구가 구조선으로 와서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몽골이나 흉노에도 전달된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은 이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런 학설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가 될 수는 있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순재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 간략하게 제가 이제 묻고 요게 아까 이제 우리 그 토론자님이 설명하신 요 배금장한 유적입니다. 이 유적은 이 돌무덤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동아시아 세계에서 최고로 올라가는. 왜냐하면 여기는 석관묘뿐만 아니라 적석총도 나와요. 두 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동그랗게 이제 원형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됐고 요 가운데가 적석총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홍산에서도 나와요. 여기 아까 원형석권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요 가운데 요 무덤은 요겁니다. 이렇게 됐고 요 동그랗게 이렇게 테두리를 했어요. 이게 원형석권이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묘역을 설정했어요. 왜? 여기 있는 무덤까지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또 무덤 구역을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경계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나타나는 거죠. 이게 홍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홍산 문화에서 요거 이제 그 우아량 유적 제일 중요한 데죠. 요걸 우리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불빛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가 네모나죠? 네모나고 여기가 동그래요. 전방후원분입니다. 전방후원분. 여기 보세요. 일본의 천황의 무덤이 전방후원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방이고 네모나고 여기는 동그래요. 근데 이제 그 복희대 교수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영구 교수는 맞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이거를 이 홍산 문화의 최고 대가가 있습니다. 꿔다순이라고 곽대순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 전방후원분이다. 그 사람은 전방후원분이라는 용어를 안 썼는데 뒤에는 앞에는 네모났고 뒤에는 동그랗다. 그 얘기가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요 질문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동그란 부분하고 여기 네모난 부분하고 여기 떨어져 있나요? 그대로 있나요? 붙어 있죠.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후원분이 맞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요 경계에 항아리가 묻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라도 지역에서 나오는 전방후원분하고 똑같습니다. 왜? 원통형. 근데 아래 이 톡이라는 거는 밑에 물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밑에 이 바닥이 있어야 돼. 바닥이 없어요. 아래 위가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천지인 사상에서 하늘과 땅을 꿰뚫는 거예요. 천기를 받는 거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요. 그게 여기 묻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테두리에. 요겁니다. 여기 요 부분.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방후원분 요거 이제 쓰기. 요거 보세요. 요게 아까 대개성묘예요. 그리고 요거 북한에서 얘기하는 소위 고인돌. 요거는 고인돌로 표시하고 요거는 대개성묘로 표시해요. 근데 우리 춘천 중도에서 나오는 건 이거에 가깝습니다. 이거에.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저기 토론자분이 이렇게 설명했던 이 몽골 쪽의 겁니다. 여기 보세요. 척석총이죠? 동그래요. 그리고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거기서 그 동네에선 하르기수루라고 부릅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쫙 깔려 있어요. 석관묘도 판성묘라 그래서 그건 뭐 전형적으로 딱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 대신 얘네들은 우리는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판석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리고 이게 중독고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묘역식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적석총이잖아요. 이것도 적석이잖아요. 근데 여기 뚜껑돌이 큰 게 이렇게 눌러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고인돌이에요. 근데 이렇게 묘역식이에요. 근데 요거를 치웠을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석관이. 예, 석곽이 나타나고 석관이 나타나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자,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게 중국 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론하고 있는 대석계묘. 요 뚜껑 여기는 석관인데 요 위에 큰 돌이 뚜껑돌이 있다는 것만 틀린 거예요. 다른 데는 그냥 뚜껑돌이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큰 게 하나 꾹 눌러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북한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 북한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남한에서 나타나는 거고. 예, 아까 설명했죠. 여기 진안에서 요거는 이제 댐에 진안댐 거기 묻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전형적이죠? 우리 여기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앞으로 돌려서 쭉 보시면은 그 전 작가가
그거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원형 테두리. 이게 원형 석권.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지금 춘천 중도에 나온다는 거죠.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척석총이잖아요. 요거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묘역시 고인돌로 분류를 한다면은 요소 지역에는 고인돌이 쫙 깔렸다는 얘기예요. 무지하게 많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까지 요소 지역에는 고인돌이 하나도 없다. 왜? 이쪽만 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요소는 고조선이 아니고 요동 쪽하고 북한 쪽만 고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인돌, 그다음 비파형 동검, 미송리 토기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토론자한테 굉장히 고마운 게 이거를 정확하게 왜 저보다도 그 지역을 수십 번을 가서 사진을 다 찍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고고학자 설이 가라죠. 왜? 고고학자라는 건 뭐예요? 단지 땅 파는 거예요. 노가다예요, 노가다. 예. 근데 우리 토론자는 실제로 그거를 유물 유적을 사진을 다 찍고 기록을 다 남겼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중도에 춘천에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고학계가 뒤집어지고 고조선이 뒤집어지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싸그리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스톤헨지 위에다가 니네 영국 애들이 하고 있으니까 스톤헨지 때려치우고 그 위에다 레고 블록 거기다 쌓아. 왜 남의 나라 와서 쌓냐고. 시간상 하여튼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지금 여쭤본 게 저도 중도 유적을 발굴했을 때 가봤는데 지금 용어 정리에 있어서 저는 고전문학을 전공을 해서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 시민들이 여기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고고학 전공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고학적 용어들이 나와서 지금 춘천 중도에 그 발굴된 돌무덤, 즉 고인돌이냐 말대로 그 석관묘냐? 아니 적석총도 있고. 네, 적석총 중에서도. 그래서 여기 용어를 보면 지석묘로 돼 있잖아요, 네, 그죠? 고인돌로 돼 있죠. 예. 묘역고인돌. 근데 춘천 천전리에 가면 아까 말한 북방식 그런 것도 산재하고 있죠. 있거든요. 많죠. 그 시기하고 중도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용어에 있어서 선생님은 고인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인돌과 이 묘, 석관묘, 적석 석관묘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고인돌하고 좀 다른 건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대개석식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그 고인돌이라는 게 괸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밑에 있죠. 큰 돌이 있고 밑에 이렇게 돌을 받친 거예요. 요게 지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석묘인데 요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무지석 고인돌. 그런데 다른 말로는 뭐냐면 변형 고인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용어 정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술대 일반 시민들이 와서 보면 그들만의 말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전문가들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서로 다르니까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선생님 두 분 선생님들께서 또 다양하게 더 연구를 하셔서 좀 빨리 학계에 어떤 용어가 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걸 바랍니다. 또한 그 한 3년 전에 춘천 그 우두산 거기서 낭낭식 토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학계에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낭낭에 대해서도 또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천 사람으로서 그거 얘기하면은 또 길어지겠죠. 이게 뭐 하여튼 그래서 오늘 예,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신 우리 오준재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생 많으셨어요. 예. 오늘 또 지금 이제 춘천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 오셨? 네. 우리 전상영 토론자분께서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설명을 안 해주실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여동 요소까지 다 확장될 수 있다면 지금 강단 사업자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 사업자들은 그럼 반박하면서 그걸 이길 수 있어서 우리 민족 코너를 살려야 되는데 네. 왜 지금까지 그게 안 되고 있는 아,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재하 시절에 논문을 썼어요. 가져갔더니 학위가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학위는 없고 그럼 뭘 공부한 사람이네. 그래서 금속공학을 했다 그랬더니 한양공대에서 금속공학을 했다. 그러면은 학위 따고 오면은 받아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갖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저 연세대 가서 그 저 손보기 교수님한테 제가 학위를 따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학교 와. 그래서 이제 제가 연대 가서 쓴 거예요. 고구려사를. 그 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은 우리 은사님이 그러더라고. 연대는 자네는 박사 안 주니까 다른데 아는 분한테 가래. 그래서 이제 제 은사님, 고등학교 때 은사님 찾아가서 거기서 백제사로 받았어요. 그랬는데 제 논문 인용하면서요, 제 책을 통짜로 인용하면서 제 이름은 싹 뺍니다. 같은 학자인다 해도. 그래갖고 내가 은사님한테 일렀어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까지 했어요. 그게 5명이 공조거든요. 근데 제가 1, 2, 3 세 번째예요.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래. 그랬더니 2명을 쓰고 우리 은사님하고 제 친구 거를 쓰고는 제 이름은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내가 쓴 거야. 그랬더니 끝까지 말을 안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 2분까지만 제가 썼습니다. 이거 나를 싫은 거야. 같은 학자래도 그래요. 선생님 요새 우리가 유튜버에서도 많이 강단사학과 또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인 선생님 같은 분들의 논쟁이 많이 저는 제안은 아닙니다. 옛날에 제안이었죠. 네. 저는 중국을 되게 많이 저도 답사를 했는데 저는 근대사입니다. 독립운동사랑 공산주의운동사가 전공인데 하가점 하층 아까 이제 요동 요소 고조선 서쪽 강역을 비정을 하셨는데 만약에 하가점 하층 문화를 고조선 문화라고 인식하고 계시다면 하가점 하층 문화는 요소부터 시작을 해서 요동 쪽으로는 안 가고요. 네. 요소부터 시작해서 저기 하북성 그리고 산서성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네. 아래는 거마까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북경 근처가 중심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그쪽으로 퍼져나가죠. 안에 퍼져 나갔는데 네. 이제 시기적으로 하가점 하층 문화가 맨 처음에 발견된 데가 요소 쪽.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간 메인은 그쪽이에요. 그 정도까지 이렇게 퍼져 있고 그리고 예. 제가 이제 답사를 다녀보니까 거기 이제 고구려 관련 성의 이름이라든가 아까 낭랑 같은 네, 것도 수성현 예, 수성도 거기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북경 밑에.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토 이제 고대사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약간 비합리적이에요. 지금 고대사에서 영토 비정하는 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네. 그거 근거가 예, 정확히 있다고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청나라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네, 얘기한 네, 만리장성도 사실은 당삼관이 옛날에 음. 이제 동북에 있던 고구려 멸망시키고 세계를 쌓은 당삼관이 있어요. 네. 동북에. 그게 어디에 있냐면 하나는 창조에 있고 하나는 천진 아래 랑팡에 있고 하나는 보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넘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이렇게 쌓은 성이 그거니까 아마도 그 전에 이렇게 산에 간 이쪽까지 저쪽 어디야
선생님 그거는 우리 고대에 한창 지금 뭐 계속 논란이 되는 요소 요동이 어디냐 뭐 그 지명서부터 많이 논란이 된 거라서 그렇죠. 그 주제는 좀 예. 지금 시간당 좀 예, 양해 좀 맞아요. 해주시고요. 예, 예, 예. 맞죠? 예, 예. 하여튼간에 이번에 또한 그 상중도에서도 유적을 발굴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것에 대해서도 선생님 많은 관심을 갖고 네. 또 좋은 논문 써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발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